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되게 핫했었잖아요. 커뮤니티도 되게 많았었고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하면은 또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가능한 좀 획기적인 방법의 이제 채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코인을 널리 알렸었잖아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가져온 내용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로드맵 발표 후에 상승세를 계속 지속할까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런 내용을 가져왔냐면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대규모 토큰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큰 해제요. 그 락업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총 공급량의 약 한 2% 정도 됩니다. 이제 수량으로 치면 1억 2,660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돈으로 쳐도 작지가 않아요. 돈으로 치면은 약 한 1,200억 정도.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꽤 이제 순위가 이제 높잖아요. 파이 네트워크 보시면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더라고요. 파이 네트워크가 순위로 치면은 지금 26위로 기록됐어요. 시가총액이 사실 왜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26위. 커뮤니티가 좀 탄탄해서 그런가요? 26인데 차트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좀 유동되는 유동량보다 훨씬 더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메인넷이나 로드맵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아직 구체적으로 되게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넷을 공개하긴 했지만 그 공개한 내용 자체가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MEXC에서 인출되는 이제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자체가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한 1,200억, 1,300억씩 다달이 이제 공급량이 2%씩, 1%씩 돈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이제 파이 코인이 달러로 기준하면 0.63달러 정도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이제 속상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보세요. 락업이 해지하면은 코인이 대규모로 풀리니까 금액이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한 달 차트를 볼게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량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로는 파이 네트워크가 금액은 뭐 1.79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2달러, 3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로드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항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차트도 가져왔거든요. 여기 일목균형 차트인데 여기 이제 구름대거든요. 여기가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000원을 뚫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혹시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분들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파이 네트워크가 왜 유망한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메인넷을 보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뭐 플랫폼이 되겠다. 메인넷에서 락업을 해제를 하는데 해제를 하면서 메인넷에서는 뭐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메인넷 3단계 보면 실제 사용의 사례 확장, 아봉아페로스의 유동성 확보. 유동성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그냥 락업만 풀린다는 게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를 시킨다. KYC 인증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코인을 이제 풀어준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리고 탈중앙화 완성 이런 것들이 메인넷인데 전혀 별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26위 정도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3,500만 명 정도의 글로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막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이 파이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커뮤니티가 강력하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블리시에 클릭한 사람들도 한 88% 정도잖아요. 이렇게 저도 하나 블리시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파이코인의 돈독한 채굴 모델, 스마트폰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독특한 채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와 사용자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비즈니스의 그런 모델을 아직 제시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야지만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중 무역 전쟁 격하에 가상자산 투자자의 현기증.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자체가 되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 때문에 가격이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돼서 가격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거래량 자체가 한 3배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래량이 늘었냐? 어떤 거래량이 늘었냐면 선물 거래가 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진다 많이 베팅을 해서 숏을 걸었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반짝하면서 3%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많은 숏 물량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이제 고율 대중관세 부과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심리죠.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금에 돈이 되게 많이 몰리고 있었어요. 금에 되게 많이 몰리고 있었는데 너무 금 쪽으로 많이 몰렸나라 생각하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지 않나.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 다시 몰리지 않나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낙폭이 이제 완화가 되면은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그 금액들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알트코인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3% 올랐으면 이더리움 6%, 10%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다른 알트코인은 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BNB도 한 1% 올랐고 솔라나도 1%도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떨어지기로는 알트코인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충분히 알트코인은 오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금인 이제 비트코인이 선호한 대상이 되면은 약간 알트코인처럼 이런 불확실성 있는 자산들에는 돈이 별로 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연은 총재 트럼프가 이제 파월 흔들기에 연준의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파월은 인하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5월까지 내려갈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라.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달러는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자산에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하니까 미국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은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계속 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돈을 베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를 좋아지려면 미국 경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지 이제 금이나 달러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이 이제 지난달 15일쯤에는 이제 3,000달러를 돌파하고 이제 최근에 지난 17일이죠. 저번 주에는 3,35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금 달러가 이제 올해 말에 한 3,700달러 찍고 내년 중반에는 4,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도 또한 같이 올라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 달러 예금, 그리고 디지털금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경제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이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한다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파월 의장의 속셈은 좀 다른 거예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내가 사임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월은 물러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은 금리까지 인하하게 되면은 경기는 사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시장의 물가는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독립적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을 때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낮춰라,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너도 나가라 사태를 압박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 만료할 때까지 사임할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파월의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건데,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 계속 임기 동안에는 금리를 인하할 마음이 없다면 비트코인도 좀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두운 얘기만 많이 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뭐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사실 금 쪽으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쏠리면서 그 디지털 금에도 돈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오늘 3% 올랐잖아. 그래서 얼마나 이 수요가 몰릴지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 알트코인 쪽으로도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트코인에 몰린 돈이 나중에 알트코인을 뿌려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특별히 뭐 좋은 뉴스는 사실 오늘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다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시세나 시황을 보면서 좀 힘을 내십사 하고 이렇게 오늘 또 쉬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또 3%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1억 2,500만 원까지 근접하게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보시면은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서도 보시면 꽤 많은 자산들이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했지만 사실 크게 회복은 못했어요. 비트코인은 3% 회복했지만 알트코인들 많이 회복하지 못해. 여러분의 자산들 좀 많이 줄어 있을 거거든요. 아직 절반도 회복 못한 자산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시장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회복되고 관세 정책이 좀 잦아들고, 아직 관세 전쟁 중이잖아요. 관세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결정이 나고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이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